티라 힐링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혹시 틸링 여러분들 중에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시고 있거나 지금 다니고 계시거나 혹은 졸업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정말 대학원 많이 가시는 분위기잖아요. 저도 이제 국내에서 석사를 하고 미국에서 박사를 하면서 대학원 생활을 되게 오래 했어요. 박사 졸업을 작년 2021년 5월에 했거든요. 네. 이렇게 국내외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국내 석사 과정을 생각하게 된 건 학부 다닐 때 교육학, 그 다음에 신문방송학 과목들을 들으면서였거든요. 저는 어학 전공이었는데, 이런 인문사회 과목들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나 자신이나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에 대해 분석하고 설명하는 여러 관점들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치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길 원하셨고, 전 일단 브랜드 에이전시에 들어갔죠. 그래서 브랜드 전략 컨설턴트로 일을 했어요. 그나마 브랜딩에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크리에이티브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주말 반납하고 근무하라고 강요하고 되게 불건강한 생활 패턴의 어떤 이런 브랜드 광고 업계에 좀 지쳐서, 대학원 원서를 내버렸고 합격을 해서 진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고 다니면서 느낀 점은, 제가 내가 너무 모르고 들어갔구나, 이런 거였거든요. 회사 생활이 싫고, 흥미있는 공부와 연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어떤 점에서는 회사보다 더 회사 같은 그런 측면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차라리 회사는 대놓고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곳이고, 생존 경쟁을 하는 그런 게 좀 이게 드러나는데, 대학원은 뭔가 안 그런 척 하면서 뒤로는 오히려 더 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회사는 월급이라도 꼬박꼬박 주잖아요. 그렇지만 대학원은 조교 이런 거 해봤자, 프로젝트 해봤자 일은 엄청 많고 돈은 좀 굉장히 적게 받는 게 대다수죠. 특히 한국은 정말 그렇고요. 나는 여유롭게 내 돈 내면서 취미생활로 공부하고, 졸업장도 딱히 필요 없다, 논문도 꼭 안 써도 된다, 이런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뭔가 뚜렷한 커리어의 목표보다는 자아실현이라든지 개인적인 관심사를 연구해보고 싶다, 이런 방향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 자체를 후회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학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들어가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엄청 고생을 한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대학원에도 일반 사회처럼 두 성향의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양극화된 성향들이 되게 좁은 커뮤니티에 이렇게 몰려 있어가지고 더 힘든 것 같고, 특히 엠패스나 초민감자들이 트라우마를 받을 만한 일들도 되게 많아요.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요. 대학원에서 성취와 성공만을 목표로 무슨 짓이든 하는 나르시시스트들, 악성 나르시시스트들 되게 많고, 반면에 자아실현 이런 거, 자기 만족 이런 걸 위해서 또 목표로 들어오는 엠패스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같은 커뮤니티에서의 연애 조심해라, 이런 컨텐츠 올리기도 했어요. 폐쇄적인 대학원 커뮤니티의 이 양극화되어 있는 성향을 잘 보시고 어떤 액션을 취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굉장히 크게 데이실 수 있거든요. 해외 박사과정에 진학하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많았어요. 국내 대학원 진학할 때도 특히 제가 타교로 갔기 때문에 정보가 더 부족했지만 타교였고 타과였거든요.
해외 대학원은 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보니까 미국 학생들은 자신이 지원할 캠퍼스 탐방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막 어떤 말이 있냐면 남편이나 아내보다 중요한 게 지도교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지도교수 중요하니까 진짜 미리 만나봐라.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은 한국처럼 폐쇄적이진 않아서 지도교수를 바꾸는 일이 상당히 좀 가능한 편이라 이런 거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전 지도교수를 바꾸진 않았는데 코-어드바이저, 그러니까 공동 지도교수 한 분을 더 초빙을 해서 이제 2명에게 어드바이스를 받았어요. 이 시스템도 한국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신경 쓸 피드백이 2배로 늘어난다? 요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은 대학원과 아카데미아 시스템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라 대학원생의 지위가 한국과는 참 많이 달랐어요. 국내 대학원생은 이제 무늬만 학생이지 실제로는 거의 무급으로 노동하는 직장인의 느낌이라면 미국 대학원생, 특히 박사과정생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의 지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서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이 좀 보장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치만 이제 미국은 학부, 석사, 박사과정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높아요. 졸업이 정말 쉽지 않고요. 특히 저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유학을 갔을 때 언어라든지 여타 생활적 적응의 문제, 뭐 외로움 등등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사 직장인의 지위를 인정받는 만큼 퀄리티 있는 연구 논문을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정규적인 일에 상당히 에너지가 소모된다. 네, 이런 거 고려해야 할 점인 것 같아요. 저 학부생 티칭 어시스턴트를 했는데 티칭하고 막 상담하고 막 거의 꼬마 교수 느낌으로 일을 하는데 진짜 일이 많더라고요. 요즘 우연히 이제 저의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할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 일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때 진짜 내가 약간 엠패스 성향, 초민감자 성향이라는 걸 알았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다시 학부를 졸업하고 직장생활 시작했을 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대학원 진학이라는 선택을 할까? 이런 질문에 지금은 확실히 대답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대학원 라이프에 대해서 좀 잘 알았다면 다시 고려를 했을 것 같고요. 회사 생활에 비해 대학원 생활은 너무 오픈이 안 돼 있어서 더 힘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봤고요. 영상이 흥미로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럼 틸링 여러분 오늘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틸빠.